중국은 전설 속의 왕조인 한나라를 시작으로 은나라와 주나라가 뒤를 이었고 이후 군웅이 할거하는 춘추 전국시대가 되었다가 진나라의 진시황이 통일하였습니다. 초안지는 이 진나라를 멸망시킨 초나라의 황후와 한나라의 유방의 전쟁을 그린 작품입니다.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아방궁을 만들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폭정을 일삼다가 죽자 둘째 아들 호해가 위조된 유서에 의해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 무렵 진승과 오광의 난을 필두로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초나라 귀족 출신인 항우가 삼촌항량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고 진나라의 말단 관리였던 유방 역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항우는 기골이 장대하고 귀족적인 풍모를 풍기는 장수였으나 유방은 원래 특별한 능력이 없는 한량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항우의 삼촌인 항량은 병법에 능한 책사, 범증의 권유에 따라 초나라 왕의 후손을 회왕으로 즉위시키고 초나라 유민들을 끌어들여 세를 키웠습니다. 이후 삼촌 항량이 죽고 초나라의 실권자가 된 항우는 역발산기계세라는 그의 명성처럼 더욱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역발산기계세는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기계는 세상을 덮을 만하다는 뜻으로 용기와 기상이 월등하게 뛰어난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한편 평민 출신인 유방에게는 귀족 출신의 책사인 장량이 있었습니다. 장자방이라고도 불리우는 장량은 유방과의 의리를 지켜 한나라를 일으킨 개국 공신이며 후일 황후의 포로가 되었을 때도 몰래 유방에게 충성하였습니다. 초나라의 왕이 진나라의 수도였던 함양을 먼저 정복하는 사람을 관중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여 황후와 유방은 각각의 군대를 이끌고 함양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방이 항우보다 먼저 함양을 점령한 이후 뒤늦게 항우가 함양에 도착하여 진나라를 멸망시키자 유방은 장량의 건의에 따라 항우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하였고 유방을 죽이려는 항우의 책사, 범증의 계략을 피해 후위를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유방이 항우에게 쫓겨나 변방에 머무를 때 새롭게 유방을 도운 장수가 한신입니다. 한신은 귀족 출신이지만 거린 행세를 하고 불량배의 가랑이 사이를 스스로 기어갈 정도로 시련을 참아내며 때를 기다린 인물입니다. 과지옥은 가랑이 사이를 기어가는 치욕이라는 뜻으로 큰 뜻을 위해서 당장의 고통과 치욕을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신은 처음에는 항우의 장수였으나 결국 유방의 장수가 되어 항우군과 싸우며 공을 세웠습니다. 한신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유방은 항우의 책사, 범증의 지략에 눌려 계속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범증은 유방의 이간책으로 항우와 사이가 나빠졌고 스스로 항우의 곁을 떠나 고향으로 향하다가 화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항우는 전투에서는 항상 승리하였으나 난폭한 성격 탓에 부하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이 유방의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항우와 유방의 싸움이 승부를 내지 못하고 서로 휴전을 하려 할 때 유방의 책사, 장량은 유방에게 건곤일척의 한판 승부를 건의하여 항우와 유방의 최후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건곤일척은 하늘과 땅을 던진다는 뜻으로 운명을 걸고 마지막으로 결행하는 단판 승부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건곤일척의 결전으로 승부는 유방에게 기울었습니다. 유방은 포로로 잡힌 항우의 부하들에게 항우의 진영을 포위하게 하고 밤마다 항우의 고향인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래를 들은 항우는 결국 오강을 건너 도망가는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면초가는 사방에서 들리는 초나라의 노래라는 뜻으로 적에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처지를 의미합니다. 항우의 죽음으로 초나라와 한나라의 전쟁은 막을 내렸고 유방은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유방은 항우와 싸울 때는 부하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인자한 지도자였으나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 개국 공신인 한신을 숙청하였고 이에 한신은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토사구팽은 토기가 죽으면 사냥개를 삼는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는 이용하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버리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이후 한나라는 400년간 중국 대륙을 지배하였으며 서기 220년 삼국지의 영웅 조조의 아들 조비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